네. 여덟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인가요? 아홉 번째 시간.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계호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소장은 교정 성적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들어온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및 휴대폰을 검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휴대폰 소지품 검사를 해요. 이상한 물건을 갖고 왔나. 근데 모범수일 때는 봐준다라는 얘기고요. 예. 필요하지 않다가 키워드예요. 않다가. 자, 금치 처분의 집행 중인 수용자. 금치는 독방이죠. 예, 징벌받는 거. 수용자 법원 또는 검찰청에 출석할 때는 중지된 거로 보지 않고 계속된 거로 봐요. 왜냐면 갔다 오는 기간 동안도 실제로 신체를 자연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계속되지 않는 게 이제 경고라든지 근로봉사 실제로 해야 되니까 작업장려금 삭감이라는 게 있어요. 삭감. 이 세 가지 경근삭은 계속되지 않지만 나머지 14개의 징벌 중에서 11개는 계속되는 걸로 봅니다. 어디 갔다 와도 재판받는 동안도.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의 전자경보기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지잉 울리고 사용할 수 있죠. 보호 침대는 다른 장비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침대하고 의자. 자, 침대 의자는 이거는 우리가 자대하고는 중복 사용 못해요. 침대 의자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 체포에 대한 점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첫 번째, 이번 천재지변으로 일시석방된 수용자는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원 요구를 받은 24시간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에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출석 요구라는 게 키워드예요. 필요 없어요. 이제 의무적으로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내보내요. 출석 요구를 어떻게 보내면 카톡으로 보냅니까? 불러서 대망근데 24시간에 해야 되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요구에서 그냥 24시간에 나와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가 틀린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고요. 불나가지고 내보내는데 하루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도관은 수용자가 조조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때 3일, 72시간이면 체포해서 그다음부터 경찰관이 잡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도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해서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아는 사람의 이동 경로나 소지를 안다고 인정하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정식격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신분증 제시하고 저는 법무부 공무원인데 도주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해서 영업시간 내전에 외가 아니라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들은요 밤늦게까지 하니까 이제 거기에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영장이 없으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자, 거기까지 봤습니다. 33번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210조에 명시하고 있는 관심수용 대상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관심수용자 조폭 마약이죠. 그래서 이거는 엄중관리 대상자로 합니다. 엄중관리 대상자에는 관심수용 대상자 조폭 마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관심수용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기결수된 분류처위원회 그 다음에 미결수일 때는 교도관회의를 거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조폭이나 마약은 당연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수용 대상자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겠습니다. 중형성에 대한 심적 불안의 수용생활 적응의 곤란, 중형성의 심적 불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좀 자살이에요. 자해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자해가 들어간 건 뭐야?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하는 경우에는 자효상자라고 그 외에는 자해가 안 들어가요. 다 자살입니다. 니은번 틀렸죠. 그럼 니은번은 틀렸고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니은번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기업번은 안 들어가니까 이하면 3번이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다른 수용을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는 등 수용자 지서 문란 도주를 예비할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 우려. 오케이. 다른 수용 협박과 징벌을 받은 전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수용자 협박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수용자를. 그렇죠? 상습 폭행하는 거고요. 협박은 뭐냐면 교도관을 갖다가 폭행 그렇죠? 예, 협박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거 예상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모든 요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네. 34번 보겠습니다. 이제 강의 중에 제가 기본 강의 때 이 문제풀이 요령을 알려드려요. 이 문제풀이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걸 커버하시면 됩니다. 네, 34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네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가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점은 옳은 것은이란 문제예요. 첫 번째, 소장은 징역형, 근고형 확정된 사람으로서 형기가 집행형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다음 노역장 취명을 받은 사람, 구형이 확정된 사람에선 불륜사 하지 아니한다. 노역장 취명령은 불륜사 합니다. 이거 요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소장 공범, 피해자,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소의 마약 사업에 명시된 수용자는 마약 수용자로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공범이 들어간 건 조폭이 공범이 들어가요. 조폭이 공범이 들어가요. 조폭은 혼자 못하니까. 근데 마약은 혼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이거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장은 미결 수용자 등 분류처인의 의결 대상자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교도관이 꽁 대신 닭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리심사를 안 거쳤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장한 신입자에 대해서 시설 내 안전과 질서에 준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데요. 이거는 안전과 질서에 주면 번호표를 무조건 질서 위주의 번호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예요. 교사 안질,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번호표를 갖다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킬러 지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식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엄중관리 대상자 늘 나오죠. 조폭은 번호표가 노란색이죠. 그래서 관심 수용자, 조폭, 마약 중에서 관심은 노란색, 조폭도 노란색, 마약은 마약파니까 마약은 파란색인데 만약에 마약이면서 조폭일 땐 노란색, 중복일 땐 노란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중관리 대상자는 조폭, 마약, 관심 대상 수용자로 본다. 3번 소장 마약 수용자에 지정된 수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소변을 채취하죠.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3번입니다. 꼭 나와요.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판례는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제력은 부과되지만.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엄중관리 대상자의 지속적인 상담인데 상담소에 지정하는데 10명당 1명씩 십시일반으로 지정합니다. 6번 형이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조직폭력 수용자에 대한 수용은 옳지 않은 것은 소장 공범, 소장 조폭 공범이 있어야 되죠. 피해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소장 또는 서류에 조폭 사업 명시됐을 때는 조폭이 당연 지정이 되는 거예요. 판단 여지가 없어요. 소장은 조폭 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내 봉사원, 반장, 조장 결국 뭐예요? 직책을 부여서 안 된다. 안 그래도 이제 힘쓰는 놈이니까. 소장은 조폭 수용자가 지정된 사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이제 조폭범이 무죄가 됐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교도관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교도관 심의 또는 조폭 지정의 공소장 변경. 자, 그래서 재판할때 지정세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교도관의 심의 또는 뭐한다? 분류처의 의결을 거쳐. 예. 공소장 변경 재판할 때 해소됐다 인정되는 경우, 그죠? 예, 거기 나와 있죠. 예, 해소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교도관 회의든 교정 당시 심의가 아니죠. 분류처위원회가 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네. 조문이 틀렸고 4번 소장 왜냐면 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있으니까 소장은 조폭 수용자가 작업장 등 다른 수용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방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조폭 두목과 부두목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송 신청을 합니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자주 나오죠. 첫 번째, 소장은 규정서에 마약류 반입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 그렇죠. 강제에 의하는 범위에서 그렇죠. 강제에 의하지 않아야 돼요.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뭐라 했어요? 십시일반이라 했죠. 10명당 1명 틀렸죠. 세 번째, 소장은 관심 수용 대상자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요새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미결수들은 교도관을 거치고 만약에 기결수일 때는 분류처인을 거쳐요. 왜? 미결수는 분리심사가 없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저지 및 작업장에 직책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직책 부여 X. 그죠? 네.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마약류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 옳은 건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소장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장, 재판소에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마약 불법 거래 관한 법률 그 밖에 마약류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선 마약류 수용 지정한다. 마약류 무조건 지정하는 거예요. 예외 없어. 마약과 조폭 지정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 5년이 지난 수용자에 대해서는요, 태도를 해서 교도관의 심의 또는 분류처에서 해제할 수가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약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마약을 하지 마오 해서 5년입니다. 오자 됐습니다. 니은 들어가야죠. 그럼 기억 니은 들어가니까 이제 다 이해되고 이해되네요.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좀 죄송합니다. 넘어갔는데요. 네,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5년이 지난 수용자 등등등. 그래서 첫 번째는 교정세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수용자에게 소명체 강제 안 된다 했죠. 강제 있는 범위 안에서니까. 디귿번 틀렸네요. 예,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담당 교도관은 마약류 수용자의 보관품 지닌 물건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 했죠. 네, 감독교도는 보관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네, 4번. 답이 4번이네요. 네. 요거 강제가 아니라 강제되는 범위가 아니니까. 잠깐 화면이 흔들렸던 건요, 제가 이게 잘 못 따라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령상 수용소의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선호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자비로 구매 음식을 금지를 중지할 수 있다요. 왜냐하면 왜 임의 규정이냐면 이제 사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전염병이니까 관식은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업자들의 어떤 유통 과정을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조건 중지할 수 있다가 되지 중지해야 된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 제한 못해요. 굶어 죽으니까.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격리 수용하고 수용자의 휴대폰을 소독한다. 소장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의심됐을 때 일주일이라고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격리 수용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4번 소장에서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합니다. 이 사실을 법무장관 또는 보고하고 보건에 알린다. 그 다음에 40번 보겠습니다. 수용자의 의료초에 대한 소명은 옳은 것은이에요. 수용자가 그죠? 자비로 치료를 원할 때는 의무관에 의결해서 허가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건 외진이거든요. 바깥에 나가는 거. 외주로 가는 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임의적입니다. 자, 2번 소장은 수용자의 적당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당해 수용은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외진이잖아요. 외진이니까 임의 규정이 됩니다. 소장 감염병 걸린 수용자들은 격리 수용해야죠. 이거는 전염병을 죽을 수도 있는데, 소장은 감염병 유행이 있을 때는 그 예방을 위해서 의료 자비 부담 취직을 금지할 수 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중지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39의 1번 질문에서 업체들의 어떤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했죠. 사실은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과론에 들어갈 내용 옳게 지어진 것은, 자,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죠. 매일 1회입니다. 매일 1회니까 일단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교정에 당한 19세 미만의 수용자 개호상 독거 수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예, 그럼 매일 1회 6개월에 한 번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작업의 특성에서 목욕 횟수는 주 1회 이상이 됩니다. 여성들은 좀 늘려주고요. 횟수를 암기하는 거죠. 자주 출제가 되고요.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위생과 의료를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상대적 수용 거절이라고 했죠. 임의 규정.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서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에 할 수 있다. 외부. 뭐가 틀렸죠? 예, 치료잖아요. 치료는요, 맨날 가는 거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입원을 왔다 갔다 했을 때 보고하는 거지. 입원만 보고하고 치료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장은 이빨 치료 같은 거,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장이 승인하다 치료에 이송할 수 있다. 맞죠? 예, 미쳤으니까. 소장은 건강검진에서 건강해야 돼 해서 때문에 건강해야 돼 해서 대통령령으로 1년에 한 번이고, 우리가 65세 이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개호상 독거라든지 이제 19세 미만은 6개월에 한 번이 되는 겁니다.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점을 옳은 것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서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한 번이죠. 아웃. 네. 소장은 감염 유행하는 유행이죠. 수용자에 지급하는 음식의 배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자, 이건 국가에서는 관식이에요. 관식은 끊으면 안 되죠. 그럼 돈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니까 안 되고요. 자비금의 물품, 사식을 말하는 겁니다. 교정실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응급처치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오케이. 죽을 것 같으니까.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실 지방균에 지체 없이 보관한다. 입원은 누구한테 보관한다 했죠?
법장한테 보고한다 그랬죠. 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가 처해하는 법령상 감염성 질병에 대한 조치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하고 수용에 감염 걸려도 의심은 뭐예요? 의일이죠. 답은 1번 끝나네요. 일주 이상 경기 수용한다. 소장은 감염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구매하는 제한할 수 있다. 소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보고 알려야 되고 감염병의 유행으로 자비공표 사용이 중지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제한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45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1번 수용자는 자신이 신체 및 의료를 정결해야 된다.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을 해 도와줘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위생을 해서 머리카락 수염을 단정하게 짧게가 아니라 단정하게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수단입니다. 수단. 빡빡한 게 아니에요. 소장은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에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됩니다. 위독과 사망을 빼고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소장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서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아요. 4번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냐면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거나 법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죠. 치료감염실로 이송하는 건 법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직권 안 돼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46번 보겠습니다.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네요. 소장은 수용자가 특별한 경우와 공일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하고는 매일 근무 시간 내에 1시간, 무조건 1시간 운동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시간 이내.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목욕 횟수를 고려해서 1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주 1회 이상이죠. 매주 1회.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날 목욕도 하고 실내 운동하면 이걸 병렬 쪽으로 놓기 때문에 둘 다 해야지 선택하면 안 돼요. 판례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기호사항 독고 수용자 1년에 6개월에 한 번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소장은 자신의 병으로 외부는 뭐야? 임의 규정이죠. 할 수 있다. 외부 나오면 뭐야? 할 수 있다. 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외부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 처우에 대한 질문은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를 할 때는 뭐야? 외부나 할 수 있다. 네.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을 가던 급박한 생명권과 자유권은 생명권이 우선해요. 억지로 매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개호상 독고에 대한 6개월에 한 번, 노인도 마찬가지. 4번 보겠습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해서 의료시설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전부터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일단 할 수 있다가 되고요. 판례는 상습 자해 수용자에 대해서 치료비 구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중과실. 단순 과실이나 중과실, 현저한 주의 못해만 거의 자해 수준일 때는 부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실이 아닙니다. 단순 과실. 48번 보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보호 장비가 아닌 것은 뭐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보호 장비가 있고 전자 장비가 있고 보호 안장비가 있고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 장비는 이제 포수 보호 장비에서 표현하면 되니까 아닌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교도복은 보안 장비죠. 그 다음에 왜 안면 보호는 머리 보호 장비로 개정됐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손목 보호 장비라는 건 없어요. 왜? 수갑이 있기 때문에 포수 보호 장비. 그래서 3개 됐고 마지막 휴대식 금속 탕진은 뭐야? 전자 장비입니다. 전자 장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단순 암기 문제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현행법상 수용자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교정 장비의 종류는 전자 장비, 보호 장비, 보안 장비, 무기 등이 있어요. 자, 전자 영상 장비 CCTV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기할 때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고 자살뿐만 아니라 자살 등. 그다음에 보호 장비의 종류는 수갑, 포승, 사슬은 없죠. 예, 사슬이란 건 없어요. 네 번째 보호 장비는 짐벌에서는 사용해서 안 된다.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어떤 말을 안 된다고 해서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보호장비 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보호장비와 무기. 보호장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기본이죠. 네, 너는 왜 그런지. 자, 그럼 위력.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할 때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예. 폭행협박으로 했을 때 수갑포승 채울 수 있죠. 자, 수갑포승 발목 보호 장비인데요. 이거
는 이송 출정했을 때 호송할 때 발목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호송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정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박하다고 해야 돼. 급박이 중요하죠. 급박 수용자 왜 급박? 무기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거기 호송, 도주,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집행, 그 다음에 손괴 우려. 그래서 우려죠. 보호하려, 보호 우려 사유에서 호도직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암기하고 이 중에 1번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갑봇은 사용하고 이제 하는데 다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만 뭐가 돼요? 발목 보호 장비가 사용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